파일은 오늘 5일차에서 폴더가 하나 있을 겁니다. 01번 열어두시면. 영 1번입니다. 1번. 네, 처음. 여기서 본선 직선 하나 긋고 접속도로 사지교차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지오메타리에서 라인 위주로 할게요. 라인 선택하시고 피처 데피니션은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뭐 로드에서 지오메트리 베이스라인 하시고 액티브 하시고 지형의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할게요. 스타트. 예, 01번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또 진입로 만들었습니다. 지형이 액티브 되어 있는지 확인할게요. 지형 선택하시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액티브 확인하시고 메시지 뜨는 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액티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럼 종단계 잡으셔야 되겠죠? 요 본선 선택하시고 요 종단 선택하시고 콘텍스트 메뉴 종단 창 하나 여시고 창 선택하시면 됩니다. 요 창에서 여기 보시면 종단 창에서 요거나 계산기 같이 생긴 거 요거 적용하시면 핏뷰가 돼요. 네, 거의 요 종단 시종점에 맞춰서 눌러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시프트하고 휠바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일이 조정이 되고 휠바만 누르면 줌이 돼요. 줌. 이게 우리가 1:6 정도가 익숙하잖아요. 네, 1:6 스케일이 호리존탈 버티칼 계획하실 때 이거 왼쪽 끝에 보시면 뷰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맨 밑에 맨 밑에 보면 11 확장하시고 여기 창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맨 위에를 좀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 11 밑에 이그제저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거 1:6 6이 되나? 6은 먹는데 이건 안 되나? 1:5가 낫겠다. 1:5는 딱 이렇게 정수로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성토로만 계획을 한번 쭉 해볼게요. 먼저 나는 요게 좀 있어야 돼 하면 요거 키셔도 됩니다. 제너럴 툴스에 11 토글
요거 클릭하시면 요게 뜰 거예요. 요걸 활성화하시고 종단을 선택하면 이렇게 종단에 대한 메뉴가 나옵니다. 굳이 필요 없고 눈대중으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이거 필요 없어도 돼요. 이렇게 시점을 적용을 하면 뭐 마우스 이렇게 끌면 슬로프 나오고 길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프 뭐 한 2%로 얼마의 길이 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집안거를 확인하면서 예, 요렇게 이게 켜 있어야 돼요. 이게 켜 있고 이게 켜 있으면 이렇게 그 스테이션에 집안고 뭐 계획은 아직 없으니까 가끔 저기 각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방향각이 종단에서 저 상태에서 입력창이 Z값이나 이게 아니라 방향? 각도값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내가 방향 평면에서는 방향이 나와요. 그 방위각으로 해서 종단에서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요? 종단에서는 길이하고 슬로프 슬로프하고 길이가 나와야 되는데 슬로프 길이를 넣고 싶은데 자꾸만 각도가 나와가지고 각도 그냥 요건가? 도대체 문제가 있더라고. 길이 슬로프인데 여기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계획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쭉 시점의 정점까지 2%로 내려갈 거야. 그럼 슬로프 마이너스 2 주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전곡선 하나 주셔도 되고, 선택하시고 액티브 할게요. 그럼 종단이 끝났으면 요 11톡으로는 평면에서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써도 종단 쓸 때는 유용한데, 종단이 끝났으면 요거는 꺼주셔도 돼요. 해지하고, 그럼 창을 이렇게 좀 종단을 한쪽에 치우쳐 놓고 접속도로 종단 계획을 할게요. 접속도로 종단 클릭하시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오픈 프로파일 모델 하시고 기존 종단 뷰 찍으면 그쪽 종단이 생깁니다. 오케이. 여기에서 요거 하시면 되겠죠? 버티컬에서 여기 선택하시면 인터섹션이 있을 거예요. 확장하시면 요겁니다. 프로파일 인터섹션 포인트 하시고 메뉴만 따라가시면 돼요. 교차점을 보여줄 종단이 요거고요. 교차되는 대상이 요 선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서 종단 적용하시면 됩니다. 비행기 표시 확장하시고 거기서부터 다 마이너스 2% 하겠습니다. 여기도
시점쪽은 2%. 아까랑 똑같이 할게요. 하시고 다 됐으면 컴플렉스 하겠습니다. 컴플렉스 하실 때 이거 오토로 하시면 연결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돼요. 시점 쪽에 선택하시면. 근데 나는 하나하나 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확장하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로 놓으시면 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거 찍고 요거 찍고 하셨으면 당연히 요것도 액티브 하시고 그럼 3D 창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돼요. 2D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맨 위에 뷰 컨트롤 그래서 뷰창 3개 열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2D, 3D 두 번째 여시고 종단을 7번을 하나 더 열면 되죠. 이렇게. 그럼 2D 창에서는 선형은 됐고 좀 지형 때문에 좀 헷갈린다라고 그러면 예, 이렇게 지형 위에 센터 라인이 있는데 지형이 좀 계획하기가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지형을 선택하시고 프로퍼티에서 이게 지금 레퍼런스를 불러온 거라서 여기서 바로 지형에 대해서 뭐 수정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퍼티에서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밑에 오버라이드가 있습니다. 오버라이드 심볼로지. 요거를 yes로 바꿀게요. 요거를 yes로 프로퍼티 창에서 yes로 하고 그러면 요거를 수정할 수가 있어요. 트라이앵글을 오프로 할게요. 트라이앵글을 오프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형만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요 1번 뷰만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할게요. 이걸 가지고 요 본선 위주로 4차로 라인 마킹하고 가감속 차로를 적용하겠습니다. 피처 데피니션을 템프로 놓을게요. 템프로 놓고 옵셋 할게요. 옵셋. 옵셋은 맨 처음에 엔타이어로 하시면 되겠죠. 싱글 옵셋 엔타이어 엘리먼트 하셔서 중분대 측대 1m 1m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1m 하고 1m죠. 옵셋 하시고 1m
하셨으면 1m 한 그 객체를 대상으로 또 3.5, 3.5 양쪽으로 2차로씩 만들게요. 3.5 또 3.5 반대편도 방향을 바꾸거나 할 때는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객체 선택해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접속도로는 3.5만 할게요. 3.5만 양쪽으로 2차로 3.5 또 3.5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테이퍼하고 가감석차로 넣겠습니다. 이 위쪽, 이게 왼쪽부터. 테이퍼 먼저 할게요. 테이퍼. 그러면 Variable Offset 테이퍼입니다. 세 번째. Variable Offset 테이퍼 하시고 적당하게 뭐 요 정도 거리에 테이퍼 시작할게요. 선택하시고 시점은 0이겠죠. 테이퍼니까 0. 맨 위에 있는 객체 선택하시고 거기서 0입니다. 거리는 옵셋 거리는 0이잖아요. 0 하시고 엔드 옵셋은 3.5겠죠. 도로폭이 3.5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다시요. 싱글 베리어블 옵셋 테이퍼 선택하시고 로케이트 엘리먼트잖아요. 근데 맨 끝에 2차로 끝에서 옵셋 한다고 보면 이 객체를 선택하고 여기서부터 테이퍼니까 0이잖아요. 거리는 옵셋 0. 그 다음에 한 차로 가속차로까지 감속차로까지 3.5m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거리는 적당하게 가시고 다시요. 베리어블 옵셋 테이퍼 확인하시고 로케이트 엘리먼트는 맨 위에 있는 객체 선택하고 저는 이 창에서 지금 다 고정이 돼 있어요. 랭스 고정돼 있고 스타트 옵셋 고정돼 있는데 다 해제할게요. 일단 해제하고 스타트 옵셋은 0입니다. 0. 테이퍼 시점 0이겠죠. 거기 붙어서 가니까. 그 다음에 커서를 움직이면 디스턴스를 주게 돼 있어요. 디스턴스는 50 갈게요. 50. 마이너스 50이지? 마이너스 50이라? 아니구나. 디스턴스는 일단 배제를 하고 마우스만 끌어서 할게요. 스타트 옵셋 0, 그 다음에 엔드 옵셋은 3.5입니다. 3.5. 감속 차로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3.5.
그죠? 그리고 거리는 마우스로 이렇게 주시든지 요 창에서 거리를 주시면 돼요. 한 50m만 가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 마우스로 찍으시면 됩니다. 적당하게. 그럼 이렇게 돼요. 테이퍼만 나옵니다. 평면 교차로 계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한 차이 하나. 예. 감속차로는 이 옵셋 확장하시면 전체는 아니잖아요. 전체는 객체 전체를 옵셋하는 거고 베리어블은 이 테이퍼를 줄 수가 있는 거고 이 싱글 옵셋 파샬입니다. 일부분만 옵셋을 하겠다는 거예요. 싱글 옵셋 파샬 세 번째 두 번째네요. 싱글 옵셋 파샬 두 번째 선택하시고 좀 에러가 나오시는 분 계신가? 제가 드린 파일이라 다. 그죠? 무슨 메시지 하나 뜨죠? 네. 여기 서치 창에서 컴프레스 한번 짓게요. 컴프레스 이렇게 치시면 컴프레스 파일이 나올 겁니다. 이게 오토캐드의 퍼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퍼지. 네, 퍼지. 컴프레스 파일 선택하시고 컴프레스 그럼 컴프레스 파일 옵션이 나오나? 밑에 컴프레스 옵션이 나옵니다. 컴프레스 옵션. 컴프레스 퍼지를 할 건데 퍼지 옵션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면 하나하나 어떤 걸 퍼지 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다 선택 일단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건 다 날리겠다. 밑에 레퍼런스는 선택 안 하셔도 되고 위에 있는 것만 다 선택하고 컴프레스 할게요. 됐으면 다시 옵셋에서 싱글 옵셋 파샬 요거 하겠습니다. 파샬 선택하고 옵셋 요 창이 잠겨 있거나 체크되어 있으면 다 일단 해제하시고 거리는 3.5 주시면 돼요. 3.5 주고 시점은 어디야? 테이퍼 아까 끝나는데 시작되는 데죠. 요 3.5 거기 찍고 거리는 쭉 당기시면 돼요. 반대편까지. 반대편은 감속차로가 되겠죠. 감속차로 쭉 여기까지 당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어요. 저는. 거리는 눈대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 이 접속도로에서 기준 보면 이렇게 가속차로가 오는 거고 테이퍼 끝나는 거고요. 이 본선에서 보면 여기서 테이퍼 들어가서 감속차로에서 일리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테이퍼만 주시면 되죠. 요거랑 같은 방법으로. 그럼 테이퍼는 이 감속차로에서부터 반대로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러면 다시 옵셋 확장하시고 베리어블 옵셋 테이퍼 할게요. 베리어블 옵셋 테이퍼. 이 창 다 해지하셔도 되고. 그럼 3.5m겠죠? 3.5m. 시점은 거기 찍으시고. 찍고 종점부는 0이겠죠. 0. 0. 0 주시고 적당한 거리만큼 당기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늘색 보시면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감속차로 가속차로 테이퍼 이렇게. 요 옵셋 하실 때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까 템플릿도 시점에서 종점으로 했잖아요. 저 옵셋도 방향이 맞아야 돼요. 시점 쪽에서 종점 쪽으로. 네. 그럼 나중에 체인 상상할 때 얘가 어느 쪽이 시점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옵셋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시점 쪽이었으니까 이렇게. 엉덩이 찍는 거? 아니야. 그 옵셋 거리 주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거리를 주셔도 되고. 네. 다시 제가 볼게요. 여기에 테이퍼가 여기가 3.5부터 들어간다. 베리어블 옵셋 테이퍼 주시고 엘리먼트 선택하라고 나오죠. 여기서부터 객체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주시고 거리는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테이퍼에서 그냥 스냅으로 찍으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가 3.5니까 찍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스냅 먹어 있으면 스냅으로 여기다 찍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면 이 직선 구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직선 딱 당기면 같이 당겨질 거예요. 이렇게 테이퍼도 여기 테이퍼를 선택을 하시면 길이와 다 있어요. 길이 이 길이를 수정하시면 길이도 키보드만으로 그대로 이동이 됩니다. 요 전 시간에 제가 기하구조 기본 이렇게 한번 그죠? 센터하고 옵셋에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다 파라메트릭하게 지금 컨스트레인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반대편 한번 해보실게요. 요 사진 평면 교차로 평면 사진인데 가감석 차로가 있고 테이퍼가 있습니다. 템플릿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한 템플릿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4차로 플러스 오브질리어리 레인 들어가시면 그 템플릿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집안 슬로퍼 주셔도 되고요. 다시 반대로도 줘보겠다 하면 리셋 하시고 마이너스 10% 주시면 돼요. 들어가시고 집안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쭉 올려볼까요?
쭉 올리고 요게 WR 있습니다. 웨더드로 아대요. 리핑암 이렇게 갑니다. 알파암 솔리드가 이렇게 갑니다. 근데 요게 국도는 그나마 좀 쉬워요. 이렇게 만들기가. 국도는 사면이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고속도로는 이 소단이 역경사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사면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배수를 노면 쪽으로 안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면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에러가 많이 생겨요, 고속도로는. 네. 저도 요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할까. 각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각자. 네. 각자 노하우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죠. 하시다 보면 뭐 그런 노하우, 편법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 뭐 4차로가 운영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부가차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널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테스트 포인트 해보면 이 포인트에 따라서 이렇게 차로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이게 테이퍼에서 가감속 차로가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떨 때 되는 거냐? 무작정 되진 않지 않아요. 그죠? 이게 반영이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호리존탈 피처 컨스트레인. 그러니까 호리존탈에 어떠한 특정 피처가 있으면 이 조건을 반영을 해라라는 겁니다. 호리존탈, 수평적으로 움직일 때 특정 피처를 만나면 저 포인트 조건을 반영을 해라라는 거예요.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체크를 하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서 요거를 우리가 변해야 될 게 길어깨잖아요. 길어깨. 그죠? 그 가감속철하고 테이퍼 있는 가장 끝에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그 피처를 적용을 해볼게요. 누구나 뭐 아무거 적용해도 돼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피처를 적용하겠습니다. 페이브먼트 가시면 요 중간쯤에 페이브먼트가 있어요. 페이브먼트 확장하시면 로드 엣지 오브 페이브먼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이건 길의 포장의 끝선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요 객체만 있으면 저 포인트가 그 객체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계획을 하다가 뭐 저 객체가 모습이 많을 수도 있잖아. 이 객체로 있고 저 객체로 있고, 그 객체를 다 찾으면은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범위를 설정하는 게 있어요. 한 30m까지만 찾아라. 한 20m까지만 찾아라. 한 20m까지만 요런 엣지 오브 페이브먼트라는 객체가 있으면 그 포인트 조건을 적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할게요.
제가 똑같은 템플릿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원본이고 그 밑에 버전 완점 트레이닝은 여러분들 한번 실습하라고 한 건데 살짝 하나 바꿔놨어요. 그래서 적용할 때는 이 버전 1을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버전 1을 이렇게 다시 선택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늘어나죠. 늘어나고 여기 포인트가 반대편 안쪽으로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기록계가. 그죠? 없어져요. 또 반대편도 늘어나다가 그죠? 안쪽으로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근데 이런 조건이 저게 테이퍼가 이게 딱 본선 기록계랑 딱 만나잖아요. 그럼 거리는 0이잖아. 거기서부터 테이퍼가 늘어나잖아요. 0일 때 요 기록계를 안 줄 수도 있고 0일 때부터 기록계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정할 때 지금은 딱 0이니까 딱 0에다 놓으면은 기록계가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0.001만 돼도 요 기록계가 안 생깁니다. 근데 그 룰을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0일 때 생기게 할 거냐 안 생기게 할 거냐. 그건 이후에 하시고 그런 차이입니다. 내 방식의 차이예요. 딱 테이프와 본선 만날 때 요 기록계를 생기게 할 거냐 안 생기게 할 거냐 그런 차이인 거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적용을 할게요. 그러면 요 피처 우리가 만든 테이퍼 가감석 그다음 요거는 피처를 그걸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요 선택하시고 이거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죠. 엘리먼트 셀렉션에서 요 플러스 요거 선택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뭐 빼고 더하고 선택한 건 해제하고 해제한 건 선택하고 요 인버트 요것도 있고 그래서 세 개 다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선택할게요. 선택하시고 그 툴바에서 스탠다드 셋 피처 데피니션 여기서 셋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다시 이거 얼라이먼트를 리니어로 바꿔주면 되겠죠. 리니어로 바꿔주시면 또 확장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리니어에서 페이브먼트 하시면 되죠. 아까 템플릿에서 그 호리존탈 피처 컨스트레인 했던 그 피처를 똑같이 이걸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 포인트가 요걸 따라오겠죠. 이거 하시고 페이브먼트 로드 엣지 오브 페이브먼트입니다. 영 3번 열을게요. 시간을 한 30분 까먹었기 때문에 03번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 끝에가 좀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선택했으면 마우스가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디폴트로 놓으시면 원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끝이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항상 요거 보시면 돼요. 엘리먼트 셀렉션. 그럼 기본 평면 사지 교차로 도료화가 되어 있는 평면 사지는 해놨어요. 여기에 양쪽 끝에 가감석 차로 하고 테이퍼를 바꿔볼게요. 그 피처를. 아까 롯데 엣지 오브 페이먼트. 한 번에 선택해서 셋 피처 데피니션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선택하시려면 요 플러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셋 피처 데피니션을 먼저 누르시면 계속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하고 다 선택해서 요 창에서 로드 엣지 오브 페이먼트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이브먼트에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F9번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럼 이 접속도로만 종단을 다시 적용하겠습니다. 접속도로 선택하시고 종단 들어가시고 종단에서 요거 들어가면 되죠. 프로파일 인터섹션 포인트. 프로파일 인터섹션 포인트 선택하시고 쇼 인터섹션은 지금 선택한 요 선형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질 거 로케이트 엘리먼트 위치 인터섹트는 본선이에요. 선택하시면 그 중간에 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종단 창에서 그 비행기 선택하셔서 라인 그리시면 돼요. 그러셨으면 컴플렉스 하시고 여기 3D에서 그 종단이 보여야 됩니다. 콤플렉스 하셨으면 액티브 또 하시고 네, 3D에서도 그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되신 분들은 본선 센터 선택하셔가지고 코리도 만들게요. 코리도. 아까 4차로 오구질렬이 버전 1 있잖아요. 그거 적용 한번 해보실게요.
기억을 더듬어서 예. 안 되시면 제가 네. 진짜? 이거 껍데기 없었는데 이거 아니라 얘를 집어야지. 얘를 집어야 돼. 그렇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해서 뭐 요거 여기서 내려가시면 되죠. 뭐 이렇게.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콜이다. 플레이스 콜이다. 템플릿이 안 뜨면 다시 나가셔서 F12번 경로 한번 확인하시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뜹니다. 뉴 템플릿 이제 한번 아까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템플릿 경로가 아마 안 뜰 거예요. 그래서 F12번 눌러서 제가 내린 템플릿 경로 한번 확인하고 나가셔서 그 다음에 코리도 적용하시면 Alt 아래와 살펴. 옥슬라. 공간 좋잖아. 맞아 거기까지 했어. 놓고 본선 센터 여기 선택하시면 컨텍스트 메뉴에서 코리도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 요선 클릭하면 우리 있죠. 피처가 디자인 되네. 안 만들었는데 공간 클릭하면 안 돼. 그림. 아, 리셋이 건물. 알트 아래 아, 똑같았잖아. 다시 취소하고 그 12번 하면 스타트는 알트를 누르면 스타트가 돼. 안 되시는 분들은 예,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일단 종단까지 다 나왔으니까 템플릿을 확인하고 왔어. 템플릿 확인하고 요 본선 센터 선택하면 콘텍스트 메뉴에서 이게 뜹니다. 크리에이트 코리도 선택해서 코리도 종단은 액티브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오른쪽. 네, 피처 네임도 디폴트 오른쪽. 아 왼쪽. 알트 여기서 요 템플릿을 그대로 적용할 거냐 한번 확인할게요. Alt 아래 화살표 누르셔서 요거죠? V만 하는 거 아니? 네. 위에 아 V1이든 네, 똑같습니다. 요걸로 할게요. 4차로 오그질리언이 레인 V1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 시점 종점 적용하겠습니다. 드랍 인터벌은 5m.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2차로겠죠, 2차로. 아까 표준 단면에서 2차로였으니까. 그 포인트가 0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단 템플릿을 3개 구간으로 나눠줄게요. 3개 구간. 그냥 오는 거 전화하는 거. 요 교차로 구간 하나,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해서 이렇게 나눠줄게요. 이렇게.
시점에서 요 교차로 가각까지, 교차로 가각에서 요 다음 가각까지, 요 다음 이렇게. 그럼 코리도에 가시면 뉴 템플릿 드랍이 있습니다. 뉴 템플릿 드랍. 마우스만 따라가시면 돼요. 로케이트 코리도. 코리도 핸들 노란 거 선택하시고, 템플릿은 똑같은 걸로 일단 나눠줄게요. 똑같은 걸로. 마우스 왼쪽. 그 다음에 시점이 어디냐. 요 R 끝나는데 여기로 할게요. 교차로 가각 끝나는데 요 다음도 요 R 끝나는데 그럼 시종점 됐습니다. 인터벌은 그냥 5m 하시고 이렇게 구분이 됐어요. 그럼 템플릿이 총 3개죠. 여기 시점에서 교차로 전까지 하나, 교차로 시점에서 교차로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교차로 끝나는 데서부터 끝까지 3개. 그러니까 표준 횡단이 이렇게 3개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표준 횡단이 똑같은 겁니다. 그럼 가운데 요 템플릿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면 콘텍스트 메뉴에서 뭐 당연히 두 번째겠죠. 여기 에디트. 교차로 구간이니까 이렇게 필요 없잖아요. 선택하시고 에디트 들어가셔서 여기서 양쪽 기럽게 삭제하겠습니다. 기럽게 포장부터 다이크 사면까지 다 오른쪽 누르시고 딜리트 컴포넌트 이렇게 여기도 딜리트 컴포넌트 이렇게 포장 이렇게 그럼 센터하고 본선 포장만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포인트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포인트가 0입니다. 저는 왼쪽 더블 클릭했어요. 한 차로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죠? 3점. 마이너스 3.5 왼쪽은, 오른쪽은 플러스 3.5. 네.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할게요. 그 구간 한번 이렇게 3D로 한번 보세요. 굿잡이네, 굿잡. 그것만 된 거 같은데. 그게 왜? 아, 이거 자꾸 그게 헷갈려. 그게 다음은 가감석차로하고 테이퍼입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쉬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제일 쉬웠어요. 네. 이게 이 코리도에 지금 설치된 코리도에 아까 그 하늘색 피처만 인식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포인트가 그걸 따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식만 시켜줄게요. 인식만. 코리도에 가시면 미셀레이니어스에 요 코리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거 확장해 볼게요. Add Corridor Reference가 있어요. Add Corridor Reference 메뉴만 따라가시면 돼요. Locate Corridor, 코리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Locate First Reference 시점 쪽에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 잡을게요. 시점 쪽에 위에 있는 거 테이퍼 그죠? 하늘색 요거 잡고 그 다음에 하늘색 가속차로 잡고 그거까지만 할게요. 2개만 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됐나요? 이렇게 마법 같은 일이 그 다음 반대편도 해볼게요. 오른쪽 코리더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코리더 선택하시고 반대편 시점부 테이퍼 선택하시고 감독처럼 선택하시고 한꺼번에 다 해도 돼요. 다 집으셔도 됩니다. 반대편 다 됐으면 오른쪽 마우스 뭐 확인들 해보세요. 이 사지의 위쪽에 (11셀로) 한번 적용할게요. 11셀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중간 다 있잖아요. 모델 디테일링 하셔서 플레이스 11셀 요 셀은 뭐 베이직 T 루럴 갖고 오시면 될 거예요. 디폴트로 그러니까 드루 로드 EP 돼 있는데 페이버먼트 끝선 기럽게 끝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럽게는 아니고 본선 포장 끝선이죠. 오른쪽 위에 요 라인 선택할게요. 요 라인. 근데 선택할 때 잘 보세요. 선택할 때 이거 살짝 마우스를 대면 뭐 이렇게 뜹니다. 뭐 피처가 TL 엣지 오브 페이먼트인데 요런 TL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모델링에서 나온 객체예요. 모델링 3D 모델링에서 3D 모델링에서 나온 객체 이름입니다. 이렇게 쓴 게. 그러면 모델링에서 나온 객체니까 당연히 Z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딱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노란색 있잖아요. 네. 노란색 한번 볼까요? 노란색은 선택이 안 되네요. 네. 노란색이 선택이 되면 이건 코리도 핸들입니다. 그럼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상의 라인이라서. 그래서 웬만해서 잡으면 그냥 3D 모델에서 나온 객체가 선택이 되는데 혹시나 잘못해서 여기 있는 노란색 이 노란색이 선택이 되면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오류는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찍을 때 확인 한번 하시고 그 객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도로 센터 방향은 확인하시면 돼요. 도리와 쪽이 안 맞다라고 그러면 본선 쪽에 마우스 왼쪽 계속 번갈아가 찍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쪽에 요 진입로가 방향이 안 맞다라고 하면 진입로 쪽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왼쪽 번갈아 찍으면 그 모양이 나와요. 비슷한 모양일 때 스킵하시고 억셉트 마우스 왼쪽 찍으시면 됩니다. 당연히 안 맞겠죠? 저 교차로 가강하고. 그럼 이 R을 선택하면 20이네요. 20. 그죠? 20이 아니고 25를 한번 줘볼게요. 25. 왼쪽 기록에 이 R을 25를 줘볼게요. 오바되네? 그럼 한 22 줄게요. 22. 네. $22 22 주니까 넘어가잖아요. 계획은 20으로 해서 계획을 했는데 22를 주니까 당연히 이 11셀 요 템플릿이 본선 기록계 넘어가요. 그럼 본선 기록계를 수정해야 되잖아요. 본선을. 어차피 11셀은 이게 계획에 맞는 거니까 요 템플릿을 땡기면 돼요. 이 템플릿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객체. 이 템플릿 핸들을 잡고 빼면 돼요. 그래서 본선 템플릿을 일단 뺄게요. 본선 템플릿은 밑에 잡으시면 되죠. 꺽쇠니까. 시점은 위쪽, 종점은 아래쪽이니까 아래쪽 템플릿 핸들 잡고 일단 쭉 빼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쭉. 3D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요 교차로 구간의 템플릿을 11셀의 기록계가 끝나는 데까지 느렸습니다. 이렇게 느리고. 그죠? 본선 템플릿을 거기에 또 스트레치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느리고 줄인 겁니다. 가각을 실제 계획보다 우리가 2D로 했을 때 계획보다 가각을 더 크게 줬습니다. 11셀에서. 그러면 템플릿, 본선 템플릿을 거기에 맞췄는데 당연히 중복되겠죠. 그러면 교차로 템플릿하고 본선 템플릿하고 느리고 줄여서 맞출 수 있어요. 템플릿도 하나의 객체, 쉐입처럼 이렇게 느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그럼 반대도 한번 해보세요. R을 좀 더 키운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 R이 10인데 이 상태에서 이 교차로 구간 템플릿, 그죠? 요거를 맞출게요. 거기에 당겨서 그때 스테이션 당겨서 요 기록계 끝나는 데까지 교차로 이렇게 맞출게요. 예. 그럼 끌어당기니까 본선하고 또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본선을 또 끌어당기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네, 여기서는. 여기 아까 피처를 여기는 없잖아요. 피처가. 네. 보니까 저런 게 좀 생기네. 짬뽕이 짬뽕. 네. 다시 원 상태로. 느리고 줄이고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20 줄게.
맞은편도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실제 서피스 템플릿 주셔도 되고. 그럼 종점 쪽에 가면 작은 진입로 3개가 있어요. 작은 진입로 3개가. 여기에 뭐 11셀을 적용하든 뭘 적용을 하든 일단 요 3개에 대한 종단을 잡을게요. 이 3개 진입로에 대한 종단을 잡겠습니다. 요 3개 중에 첫 번째 종단 선택할게요. 종단이 아니라 평면이죠. 평면 선택하시고 종단 들어가시고 7번 창 열으셔서 7번 창 찍고 여기 지오메트리 버티칼에 가시면 프로파일 바이 슬로프 프롬 엘리먼트가 있어요. 아까 이거 한번 했었죠. 슬로프를 통해서 종단을 잡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확장을 해보면 프로젝트 프로파일 투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젝트 프로파일 투 엘리먼트. 우리가 대응 체인 얘기하잖아요. 대응 체인. 네. 분리차로 있을 때 상행선을 먼저 잡고 하행선 계획할 때 상행선에서 종단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럼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게 종단을 잡으면 되잖아요. 네. 요 방법을 쓸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인터섹션 포인트도 먼저 아까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프로파일 바이 슬로프 프롬 엘리먼트. 프로파일 바이 슬로프 프롬 엘리먼트 선택하고 프로파일 할 거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로케이트 퍼스트 엘리먼트 또 프로파일. 프로파일 할 게 요거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게 진입로잖아요. 진입로 선택하고 없으면 리셋 오른쪽 누르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본선 센터잖아요. 본선 센터. 본선 센터 잡으세요. 마이너스 2%로 내려오잖아요. 올 하시고 엔터 엔터 이렇게 잡아냈습니다. 아마 요 계획이 2%일 거예요. 본선에서 2%로 똥 내려오니까 이게 G라고 하면은 2%로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본선 저 지점에서 2%로 쭉 내려와서 그냥 종단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종단 객체를 선택을 하면 액티브 하고요. 액티브 하고 지오메타리에서 여기 연필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맨 끝에 커먼 툴스에 요거 선택하고 종단 객체 선택하면
이렇게 쭉 리스트가 떠요. 실제 요거는 캐드 객체입니다. 저렇게 해서 추출한 종단은 캐드 객체. 그러니까 계속 점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선형 계산서 출력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형 객체로서 의미는 없는 거고 그냥 캐드 객체로 종단을 잡은 거예요. 참고 종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대로 종단을 잡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종단 계획하시면 돼요. 요 라인 선택하시고 시점에서 종점 그리고 선택하고 그거 액티브 하시면 됩니다. 액티브하고 다시 테이블 에디터 갈게요. 그게 선택됐나? 어떤 예,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계획하시면 됩니다. 일단 캐드 객체다. 문제는 크게는 없어요. 11셀 할 때도 그렇고 쇼트 템플릿 만들 때도 그렇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 두 번째 종단을 한번 잡아볼게요. 두 번째. 왜안 나와? 액티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종단 선택하시고 종단 들어가시고 여기서는 뭐 좀 말은 안 되지만 첫 번째 종단에서 그냥 갖고 올게요. 첫 번째 진입로에서 그냥 종단을 갖고 오겠습니다. 요거 선택하겠습니다. 프로파일 투 엘리먼트. 프로젝트 프로파일 투 엘리먼트. 첫 번째 중단이 안 맞네. 응? 안 만들어져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다음 방법은 요 첫 번째 종단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프로젝트 한다는 게 쏘는 거잖아요. 쏴서 요 두 번째 종단을 잡아볼게요. 여기서 프로젝트 프로파일 투 엘리먼트 요거 선택할게요. 프로젝트 프로파일 투 엘리먼트 그럼 프로젝트 할 걸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프로젝트 할 때 쏘는 게 요거잖아요. 여기서 쏘는 거잖아요. 어디에 쏠 거냐? 여기에 쏠 겁니다. 두 번째. 이렇게. 그러면 두 번째 종단에 그렇게 생겨요. 요거는 똑같은 종단으로 생깁니다. 똑같은 종단으로. 평경사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종단이 그대로 갖고 오나? 중단이 없는데 네? 중간이 첫 번째 걸 못 만들었으면 네. 아무것도 안 생기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항상 네. 요 방법 기능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아이디어. 첫 번째 종단이 안 생겼다라고 하면 유출해서 한번 종단을 잡아볼게요. 마지막 종단은 요 끝에 라인에서부터 그죠? 지금은 센터랑 세 번째 진입로랑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끝에 보면
3D 모델에서 나온 종단이 있습니다. 여기. 요 세 번째 진입로랑 딱 맞는 본선 포장 끝에 3D 모델 라인이 있어요. 그거를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 그게 선택이 됩니다. 그죠? 선택이 안 되시나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몇 번 누르시면 딱 그 객체만 선택이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 메뉴에서 종단 들어가시면 이게 뜹니다. 여기. 요거는 액티브고 뭐고 없어요. 그냥 모델에서 나온 종단이라서 그냥 요 종단이에요. 수정할 수가 없는 종단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본선 센터에서 평경사까지 반영된 경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평면 선택하시고 종단에서 객체 선택하시고 세 번째 가는 거지 지금. 당연히 지오메타리에서 요거 하시면 되죠. 프로파일 인터섹션 포인트. 거기랑 딱 인터섹션이 되잖아요. 요거 하시고 쇼 인터섹션이 세 번째 평면이고 그 다음에 위치 인터섹트가 그 객체입니다. 포장 모델링에서 나온 객체. 거기서 선택할게요. 그럼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각 모델 객체에서 종단을 다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요걸 가지고 입체 교차로 램프 종단을 잡아내서 입체 교차로. 그 다음 주 할 때 미리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요 각 모델링 객체 종단이 다 있다. 처음에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종단 잡아 나가시면 되잖아요. 처음에 하는 그래서 요 모델 객체를 다 선택을 하면 각각 다 종단이 있어요. 종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3D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종단이 되냐 안 되냐보다 이런 기능이 있다 위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요 진입로, 그죠? 진입로를 어떻게든 에디트를 해야 뭐 11셀을 설치를 하든 뭐 서피스 템플릿을 설치를 하든 하잖아요. 진입로 따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먼저 템플릿을 먼저 나눠줘야겠죠? 한번 나눠줄게요. 코리도에 가셔서 뉴 템플릿 드랍 선택하시고 코리도 선택하시고 템플릿은 그냥 똑같은 거 적용할게요. 적용하고 요 진입로를 센터로 해서 적당하게 진입로 스테이션이 720이네. 720? 네, 그럼 700 정도, 한 710 정도 비슷하게 한번 찍고 730 정도에 비슷하게 한번 찍고 예, 이렇게 진입로 구간 템플릿을 하나 또 추가했습니다. 또 다음 또 한번 해보. 똑같이 그 다음도 뉴 템플릿 드랍 코리도 선택하시고
좌우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좀 축소를 해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디스플레이 룰, 템플릿 에디트, 카피 템플릿라. 요 첫 번째 진입로는 디스플레이 룰을 반영해서 진입로 계획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전까지 해왔던 템플릿 에디트를 통해서 진입로 한번 해보고, 세 번째는 카피 템플릿. 템플릿 하나의 객체라고 그랬어요. 복사해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가운데 거 템플릿 에디트, 이거는 쉬우니까 선택하시고 콘텍스트 메뉴에서 에디트 들어가시고 오른쪽 기록계죠. 오른쪽 기록계, 오른쪽 기록계, 딜리트 컴포넌트. 오케이. 진입로가 따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카피 템플릿라. 이 코리도 크리에이터 가시면 카피가 있습니다. 카피. 요거를 카피를 하는 거예요. 요 템플릿을. 요걸 선택을 할게요. 카피 템플릿라 선택하고 템플릿라 두 번째 템플릿 선택하시고 코리더 선택하시고 어디다 복사해 놓을 거냐, 이거 시정점 찍으시면 돼요. 시점 찍고 동점 찍고 네, 되셨나요? 이렇게 템플릿 자체를 그냥 컨트롤 V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F12번 한번 들어가실게요. F12번. 잘못했다. F12번 가시면 맨 처음, 그래서 두 번째 4차로 네임 필드 앤 컷 뭐 V1 점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뭐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메뉴에서 두 번째 템플릿입니다. 트레이닝 있는 거. 테스트. 요게 어베일러블 액티브로 놓으시고 10% 드로우 할게요. 드로우. 왼쪽하고 오른쪽 좀 차이가 있죠. 똑같은 템플릿이에요.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작성은. 근데 왼쪽은 정상인데
오른쪽은 뭔가 좀 틀려요. 자세히 보시면 성토부부터 볼게요. 성토부. 성토부인데 졸토부가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기럽게도 중복이 돼 있어요. 졸토부 한번 볼게요. 졸토부. 졸토부인데 성토부 노리는 안 생기는데 성토부 다이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에 보면 INT to left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선택하시고 오른쪽 누를게요. 밑에 거. 밑에 거 선택하시고 테스트 포인트 호리존탈. 왼쪽으로 한번 살짝 움직여 볼게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움직이면 안 보입니다. 그 왼쪽 점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아까 호리존탈 피처 컨스트레인 뭐 로드 오브 페이브먼트인가 요거 했었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치 라인이라는 피처가 있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뒤럽게부터는. 이거 왼쪽이니까 왼쪽에 이 매치 라인, 피처가 매치 라인이에요. 매치 라인이라는 피처가 있으면 본선까지만 보인다. 기럽게는 안 보인다라는 조건입니다. 클로즈 하시고 오른쪽 위에 있는 점 더블 클릭할게요. 위에 있는 점. 그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오른쪽으로 30m까지 매치라인이라는 피처가 있으면 그거를 반영을 하라는 건데 이 점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오른쪽 누르고 테스트 포인트 컨트롤 호리존탈. 뭔가 좀 아구가 안 맞아요. 성토는 안 보이는데 졸토는 보이네요. 이렇게. 그럼 확대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애령 축구 큰 거. 요 애령 축구. 다이크랑 애령 축구랑 중복돼 있잖아요. 큰 거 애령 축구만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피처 디스플레이 룰이 반영이 안 돼 있네. 그럼 다이크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다이크도 요 디스플레이 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성토부 사면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페런츠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요 창 가운데 여기에 요 컴포넌트를 적용을 해놨어요. 얘가 아빠다 이거죠. 부모다. 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누구냐? WC 기롭게 R4네요. 누군가? 그죠? 요거네. 요 기롭게 포장입니다. 기롭게 포장. 성토 사면은 저 기롭게 포장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롭게 포장이 생기면 성토 사면도 생기고, 기롭게 포장이 안 생기면 성토 사면도 안 생기고, 그겁니다. 페런츠 컴포넌트예요. 그러면 이 다이크도 누군가 페런츠를 지정해주면 그걸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성토부 사면이 안 생기면 얘도 안 생겨야 되잖아요. 성토부 사면이 안 생기면 절토가 생긴다는 거니까 절토부에서는 얘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다이크 더블 클릭해서 일리 들어왔습니다. 그럼 페런츠 컴포넌트를 요걸 선택할게요. 요거 페런츠 컴포넌트의 맨 끝에 있는 거 요걸 선택하고 송토부 사면을 찍으세요. 그럼 페런츠 컴포넌트가 송토 사면으로 됐습니다. 어플라이 하시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그죠? 이제 성토부가 안 나오죠? 그럼 액티브 요거 터레인 하시고 드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뭔가 성토부일 때 절토가 생기네. 절토부일 때 성토는 안 생기는데 네. 절토부일 때는 또 성토가 생겨요. 절토부일 때는. 그럼 다시 손톱이 있대. 손톱이 있대. 절도가 나가는 거지. 그럼 이 절토부 L형 축구도 똑같잖아요. 뭐가 생길 때 생기고 뭐가 안 생길 때 안 생기게 해야 된다.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요 기록계 있죠? 요 기록계 맨 위에 표층을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럼 두 개가 뜹니다. 그죠? 절토부일 때 기록계하고 성토부일 때 기록계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하나인데 성토부 기록계는 절토부일 때 안 생기고 절토부 기록계는 성토부일 때 안 생기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버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L형 축구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얘 엄마 아빠를 그걸 선택할게요. 절토부.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절토부 뒤치 밑에 있는 거 알파 뒤치 적용할게요. 알파 뒤치. 아, 그게 아닌가? 잠깐만요. 저기. 아마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야? 막 들어갔다. 이제 저좀 올려가는 거, 오류 생기기라는 거지. 아, 이게 지금 중복이 돼 있어서 이 절토부 요 기록계 더블 클릭하면 절토부 기록계로 들어오면 얘도 걔를 물고 있어요. 얘랑 축구를 같이 물고 있는 겁니다. 얘를 해제할게요. 요 절토부 기록계 더블 클릭하면 밑에 있는 거 실드 알파 뒤치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거 선택하시고 페런츠 컴포넌트를 해제하겠습니다. 기록계요. 요 기록계는 페런츠 컴포넌트를 해제했어요. 네, 수그름하면 힘이 겁나. 어플라이 하고 다시 절토부 기록계를 절토부 축구 L형 축구를 선택해서 얘 페런츠를 그걸로 적용하겠습니다. 얘 페런츠를 선택하시면 알파 뒤치 밑에 걸로 적용할게요. 됐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라고. 테스트 한번 할게요. 테스트. 그래도 그러네. 그래도 그러면 뭐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요 맨 위에 있는 거 버전 1 그걸 더블 클릭할게요. 버전 1. 완성돼 있는 거. 예. 제가 바꿔놨는데 뭘 바꿔놨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이상하게 꺼놔가지고.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요. 테스트. 훌륭하네. 테스트에서 액티브 하시고 드로우 한번 할게요. 예,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페런트 조건하고 디스플레이 룰을 조합을 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절톱일 때 송톱 안 보이고 송톱일 때 절톱 안 보이고. 정답은 없어요. 예, 정답은 정말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사람도 없고. 예. 그래서 요 조건에 오른쪽 그 맨 위에 점 int to rt로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 그 명령하기 나름인데 intersection이에요. intersection이고 to right turn lane입니다. 네. turn lane 뭐 그죠. 회전차로나 이런 게 있다는 건데 회전차로뿐만이 아니라 뭐 접속차로가 있다든지 우회전 차로가 있다든지 진입로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면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테스트 컨트롤 해볼게요. 호리존탈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제는 오른쪽이 다 이제 안 보여요. 그죠? 그 조건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매치 라인 오른쪽에 매치 라인이 30m 안에 있으면 이 포인트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클로즈 하시고 일단 아니요 할게요. 그럼 매치 라인이니까 그죠? 요 첫 번째 템플릿을 바꿔야겠죠? 그걸로 요거 선택하시고 첫 번째 진입로 선택하시고 여기 프로퍼티 누르시고 두 번째 보면 템플릿 네임이 있어요. 요거 여기 선택해서 그 템플릿 찾아가시면 됩니다. 맨 위에 컷필 메인 버전 1이죠. 요거 선택하시고 오케이 할게요. 됐습니다. 이제는 매치 라인만 그으면 돼요. 매치 라인은 속성이 클래스가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처 데피니션을 미셀레니어스 있어요. 쭉 내리면 미셀레니어스 확장하시면 밑에서 네 번째 매치 라인이 있습니다. 매치 라인. 액티브 여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오메타리에서 라인 끌게요. 평면 라인. 지오메타리에서 호리존탈에서 그 라인 그냥 끄시면 돼요. 라인 선택하시고 30m인가 범위가 그랬으니까 30m 벗어나면 안 되고 적당하게 진입로보다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이 매치 라인을 걷습니다. 라인 선택하시면 돼요. 호리존탈에 요 라인입니다. 라인. 그냥 기하구조 평면 선형 그 라인이에요. 요거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 매치 라인. 근데 안 하셨으면 나중에 바꾸시면 돼요. 하시고 어쨌거나 아까도 코리도에서 코리도 레퍼런스 했었잖아요. 레드 코리도 레퍼런스. 요것도 이 코리도에 이거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미셀레니어스 가셔서 요 코리도 레퍼런스
확장할게요. 애드 코리더 레퍼런스. 로케이트 코리더인데 코리더 선택하지 마시고 해당 요 템플릿 선택하세요. 요 진입로 템플릿 선택하고 레퍼런스는 여기서 매치 라인이겠죠. 매치 라인 됐으면 오른쪽. 아, 여기 구멍만 뻥 나네. 있을까? 이거야? 포스트 이거야? 아, 레퍼런스 이거지. 매치라인 설정해야지. 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된 건가? 구멍났잖아요. 좀 고민났어요. 아하. 요 템플릿을 잘못 적용했네요, 제가. 요거를 첫 번째 템플릿 선택하시고 프로퍼티에서 템플릿 네임 맨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네, 4차로 메인 필 다이크 버전 1이 있습니다. 그거 적용할게요. 네. 오케이. 이 설명이 액티브가 예. 돼 있지. 적용하면 이렇게 보기만큼 따졌어요. 그러니까 매치 라인이 뭐 어디까지 있던 요 템플릿이 인식하는 그 구간만 이렇게 진입력을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맞지.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카피 템플릿 하셔도 되고 에디트해서 잘라서 그걸 카피하셔도 되고 그렇게 코리더 편집하는 방법은 예, 이렇게 매치 라인으로 하시던 디스플레이 룰로 하시던 한번 했으면 진입로는 다 똑같잖아요. 그걸 카피하시면 됩니다. 카피 템플릿. 요 매치 라인은 그 속성이 컨스트럭션이라 나중에 다 되면 요 컨스트럭션 해제하면 이거 다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어차피 컨스트럭션은 나중에 기활성합니다. 5시간 넘었네요. 아,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치라인.